오늘 제가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 재판에 참여를 해서 지금 막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사랑합니다, 힘내시라고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가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담담하게 나가셨습니다. 오늘 재판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울분을 금치 못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저런 분위기가 법정 안으로까지 가나 봐요. 판사가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방청객 좀 장부 좀 드린다. 오늘이 지금 8차 공판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첫 공판 때는 워낙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추첨까지 해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재판정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점점 공판을 거듭할수록 이제 관심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중심으로 재판정에 입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이제 뭐 고함을 지른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소란 행위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소란 행위는 이제 꼭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관련된 또는 뭐 종교와 관련된 이런 정치적 사건 이럴 때마다 이런 소란 사건이 있는데 이런 일은 일단 법정에서 저렇게 소란 행위를 피우면 20일 이내에서 감치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사안이죠. 그리고 실제 뭐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는 뭐 야유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좀 위축될 수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편안한 증인이 뭔가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진술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 편안한 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증인이고 여러 뭐 친박단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정 내에서 진술을 하는 동안만큼은 굉장히 조금 편안한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청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친박단체이다 보니까 노승일 부장이 진술을 하는 동안에도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약간 야유를 보내는 약간 뒤에서 이제 조용하게 있으면서도 약간 야유를 보내는 그런 태도가 있었고 신경을 쓰이게.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승일 부장이 다 증언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그 과정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노승일 부장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해가지고 사실상 재판부에서도 무슨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러 섞인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5일 재판 같은 경우에는 법정 경위가 한 5명 정도에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8차 공판부터는 법정 경위를 안에 이제 경내에 이제 진정시키는 그 경위를 10명, 2배로 이렇게 늘렸다는 것을 보면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명 이상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좀 주장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재판 기록이 이제 넘어갔나 봐요. 그거를 보고요. 글쎄요. 나 같으면 이런 구질구질한 소리를 하지 않고 사표를 냈을 거다.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문체부 공무원들. 네, 그렇죠. 그 유영하 변호사의 표현 같은 것이 저것이 이제 어떤 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결국은 이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지원을 하지 마라. 라고 이른바 조직화된 어떤 문서를 통해서 이제 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 변호사 얘기대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편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구질구질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의 본질 자체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그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지금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진짜 막말이고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그 각자가 국가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당한 지시를 내려놔 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그래서
그걸 두고 구질구질한 소리 내지 말고 사표 네. 쓰면 될 것 아니냐. 그럴 거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의 그 사명감이라든지 평생을 두고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의지를 어떻게 봤으면은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참 좀 어이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김남 변호사도 뭐 할 얘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자체가 조사를 받는 동안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시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영하 변호사는 적어도 너희들이 공무원 하는 동안 그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승진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때 말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입 예. 닫고 그냥 이렇게 사표 쓰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 공무원이나 우리 국가직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유영하 변호사의 저런 시각 자체도 맞지가 않고 예. 특히나 변호사라고 한다면 법리와 관련된 내용에 치중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을 상대로 국가에 대해서 형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진술에 대해서 저런 식의 막말을 하는 것은 정말 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판 속도와 관련해서 박사님 저희가 좀 연기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오음진리교 사건도 10년 걸렸다. 그러니까 빨리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많은 증인이라든지 또 관련된 자료를 다 청구를 하면서 이것을 받아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예. 말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 한도가 10월 16일까지예요. 그렇죠. 6개월 딱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뒤부터는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이제 풀어줘야 석방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에 3번, 4번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변호인단으로서 뭐 연약한 여자한테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힘들다. 예.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든 이번에도 시간을 끌어서 10월 16일 안에는 결론을 못 보고 그 이후에 석방될 수 있도록 지금 전략을 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다 알고 장시호 씨 케이스를 보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때도 그렇고 또 이 사법재판 때도 그 주변에 왜 이런 분들이 이거 진을 치고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저 같으면은 구질구질해가 안 입고 사표 내고 변호사 측에 아예 나오겠어요. 정말 저 같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무리수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제 좀 재판 과정에서 좀 고성도 오가고 그랬었나 봐. 이 와중에서 박 전 대통령이 그 부장검사 한 검사를 좀 째려봤다. 예. 이런 또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이제 신경전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왕왕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싸우고 재판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판사들한테는 공경과 존중을 보이는 게 변호사들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게 있다 하고 치더라도 참는 예. 게 맞는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 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검사 측에 굉장히 뭔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동시에 재판부에도 굉장히 약간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절하지도 않고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웅재 검사를 약간 째려봤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한웅재 검사에 대해서 뭔가 신경질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전략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정호선 전 비서관이나 김종 전 차관이나 남아있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구속기간이 연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씨와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실상 이번에 한 번에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6개월이 지나버리면 구속 만기로 그냥 풀려나게 돼버리는데 예. 그 다음의 전략은 안 봐도 뻔한 겁니다. 건강상 재판을 6개월 동안 받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입원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제한 자체가 없어요. 제한 자체가 없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아파서 입원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병원에 입원하게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 사유를 들어서 재판을 연기할 수가 있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도 이런 전략을 생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뭐 절대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나 이 소송 지휘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정권 사항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뭐 합리적으로 듣는 것은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재판이 6개월 이후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